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또 이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됐고, 이제 뭐 개표 결과는 아마 이제 좀 며칠 있다가 확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증시가 공화당 승리를 굉장히 기대를 하는 느낌은 있어요. 공화당 쪽에 이제 우세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공화당이 승리하면 왜 좋으냐? 이제 그리드락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드락이 뭐냐면은, 의회에서 자꾸 행정부 쪽에 정책에 제지를 해가지고 행정부의 정책이 막히는 거. 이걸 보고 그리드락이라고 하던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돈풀기 정책이, 이제 방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이거 주식시장에 이거는 요즘에는 국채금리 올라간 것 때문에 주식시장 빠져 있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민주당이 되면은 왜 안 되느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법인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돌아다니는 얘기들인데, 그럼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그럼 주가가 흔들릴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이번 중간 선거 자체가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중간 선거의 마무리 이런 부분들은 호재다 이렇게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었죠. 뭐 이제 역대로 보더라도 중간 선거 이후에 보통 평균 그 이후 12개월 동안에 미국 증시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 민주당 대통령이 재임 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에, 증시가 평균적으로 17%가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화당이 뭐 승리하면은 뭐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꼭 뭐 중간선거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올라간다 뭐 이제 이런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악재가 여러 가지 것들이 피크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피크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피크는 쳤죠. 물론 높은 인플레이션, 7% 8%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쳤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멘션 피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보다 강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9월 FMC 때 이후에 파월 발언이라든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웬만치 나와도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상 폭의 피크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12월 달도 0.75% 인상 가능성이 있긴 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12월 달에 0.75% 인상,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0.5% 정도로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폭의 피크도 이제 뭐 조만간에 11월 달에 벌써 나왔든지 아니면은 늦어도 12월 달이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뭐 이러면서 피크들이 지금 CPI 민감도 피크 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CPI 민감도도 지난번에 이제 10월 달 CPI 발표되면서 민감도도 이미 피크를 쳤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예상치 7.9%인데요. 예상 7.9%보다 낮든가 또는 그 정도만 나와도 8%대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은 증시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뭐 환호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 예상치보다 이제 내일 발표인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어제 또 빠졌습니다. 달러 잠깐 보시면은 달러가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는 지금 저점이 계속 깨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 번만 더 빠지면 거의 추세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레벨 다운이 한 번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연말까지 달러가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적어도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니까 한 106 인덱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한 106 정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놀던 데에서 여기에서 한층 정도 아래 내려와서 연말이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달러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어제도 이제 이 저점이 깨졌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제 생각에는 원달러 환율도 한 요 정도까지 이 정도면 한 1350원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레벨 다운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연말이 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는 분명히 이제 호재거리가 되겠죠. 달러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다시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뚫고 가려면은 이제 금리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게 이제 올라갈 거다. 아직까지도 뭐 엄청 멀었다. 요거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민감도는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그 금리 인상이 물론 뭐 파월은 지난번에 4.6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는 완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달러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일은 이제는 좀 없지 않을까. 물론 뭐 돌발적인 다른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달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물론 달러가 완전히 꺾이려면은 100 이하로 예전처럼 내려가려면 달러 인덱스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고점은 봤다. 이런 뭐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도움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S&P 500 차트 잠깐 보시면은 저는 요번 반등의 목표치를 일단은 요 선 있죠. 요 선 4050 정도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4050 정도 일단 목표치를 잡고요.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100일 200일 선이거든요. 근데 200일 선을 넘게 되면은 저는 지난 8월 달 고점이었던 430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연말에는 증시가 조금 괜찮으면서 크리스마스 랠리도 나오고 하면서 4,300선 정도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세 상승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증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박스권 상단을 4,300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50, 4,100 넘어가는 게 관건일 거고 거기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미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 계속 순매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61선을 지금 딱 그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여기 돌파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웬만하면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좋으면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잠깐 좀 차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요, 지금 사실 61선 6만원 단 돌파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고점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외국인들 수급 또 기관까지도 사면서 여기까지 밀어붙였어요. 돌파가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돌파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까지도 보게 되는 삼성전자는 지금 다른 메모리 업체들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데들 전부 지금 감산하고 그리고 이제 시설 증설하는 거를 다 멈추고 있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들 이제 뭐 굉장히 줄일 텐데 삼성전자는 지금 감산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캐파 늘리는 것도 지금 계속 하겠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수요 주는데 공급을 안 줄이겠다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이 계속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이 120조 나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줄여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은 싸게 공급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어려운 구간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 일종의 치킨 게임 형태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 나중에 이제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입지는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지금은 점수를 많이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혹시라도 이번 주 내로 63,000원이 돌파가 되는지 저는 한번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63,000원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뭐 코스피도 60일선 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혼자서 가버리면 지수만 또 가고요. 중소형주들 또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배터리 대형주들도 요 근래 보게 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보면은 크게 꺾이지 않고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멈칫멈칫하기 때문에 돌파될는지 한번 좀 2, 3일 내로 그것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저는 제일 유력한 거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어제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기마축성 반등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또 종목 장세가 중소형주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그쪽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섹터는 변함이 없고요. 뭐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은 뭐 그동안에 애플 생산 중단 건 때문에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이미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폰 고급형이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신규 카메라 모듈 화소수 높은 거 지금 새롭게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단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환율 효과만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때 1,000억 수준의 지금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도 또 장비가 들어갑니다. 미국 쪽에 있는 빅테크 4개 업체, 빅테크 4개 메타버스 이러면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AR, VR용 3D TOF 카메라, 공간인식 카메라죠. 이 부분에 신규 공급이 내년도부터 되게 돼 있고요. 또 아이폰 15 내년도에 나올 신규 아이폰입니다. 여긴 잔망경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벌써 채택이 돼 있고요. 잔망경 카메라가 들어가야지 이게 50배, 100배 이렇게 줌이 나와요. 여기에 신규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겠죠. 단가 상승이 유력하고요. LG전자가 이번에 보면은 전장 쪽의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LG노텍은 그쪽으로 전장용 카메라 부분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성장성들이 LG노텍한테는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형주지만 대형주 중에서 몇 안 되는 성장주 중에 하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LG노텍은 이번에 뭐 애플 생산 중단 것 때문에 빠졌지만은 그거 외에 다른 악재는 없고 이미 소화가 됐고 실제로 실적은 계속 늘어날 거고 4분기 때도 좋을 거고 그렇다면 주가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보고 있고요. 매수가 오늘 뭐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요번에 나왔던 어깨 부분 36,000원 잡도록 36만 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요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 26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참 좋아졌고요. 반등 나올 것 같고 연말까지 기대가 되는 장세입니다.